김인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첫 사퇴인데 김 후보자는 부인과 두 자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아빠 찬스 의혹과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성폭력 교수 옹호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청법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함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상황과 7회 마스크 해제, 새 정부 방역 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장학금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사퇴 압박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가 결국 지명 20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젯밤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 아내와 두 자녀가 모두 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 아빠 찬스 의혹이 일었고 교비 횡령,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잇따라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윤 당선인을 향해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의당은 사퇴했다고 수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수사에 적극 임해 모든 의혹이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와 함께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공세 수위를 높여온 민주당은 역시 아빠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추가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연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 중 도덕적 흠결로 첫 낙마자가 나온 가운데 도덕성 문제로 추가 낙마자가 나온다면 새 정부 출범부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청법에 이어서 형사소송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재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두 가지로 줄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오후로 늦춰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들이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다.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폐지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목리를 부리지 말고 검찰 정상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 윤석열 새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합의가 원천 무효라며 불참의 뜻을 밝혀 또다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들 법안은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에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여야 합의였다고 평가하고 처리 과정에서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봤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의장의 본회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제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 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습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십시다. 국회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에 쟁점이 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거셌지만 정 후보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청문회 소식을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증대에 오르자마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과 아들의 병역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결국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경북대 병원의 여러 인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두 자녀의 편입 입학을 저는 기획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로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도 후보자 자리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들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네. 왜 후보자님 자녀 두 분이 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을까? 22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이제 특별 전형인가요? 네.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쪽을 갔어도 될 텐데.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해선 평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고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유행의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아빠 찬스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딸의 국회 입법 보조원 인턴 경력을 문제 삼았고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과정에 그런 서류가 제출됐다면 허위 증명서 제출이라고 하는 위법에 해당할 수도 있는.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딸이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고 해당 경력이 취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없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대학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아빠 찬스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후보자는 딸이 인턴을 한 건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스스로 경험한 것이고 취업 목적이나 스펙 포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렸습니다. 한 후보자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을 묻는 질문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정부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며 정권 출범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사퇴에 따른 인사검증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인천 끝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총리를 얘기하고 소신 있는 총리 후보자라면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면은 당당하게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출범 초기에는 전 정권이 축적했던 인사 자료들을 인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조직 가지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검증에 한계가 있는 거죠. 한 후보자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세세한 검증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 총리로서 재청권과 해임 건의 등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만 밑에 들어가 있는 좀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 등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다며 자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한 반도체 특허 기술의 이익 분배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됐는데도 보상을 개인이 얻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장관이 되신 다음에도 국가 예산이 들어간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규정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 그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개인이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후보자의 특허 출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특허 소송에서 이기는 등 국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개인이 직접 사비를 털어서 미국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 개인의 성과에 대한 인정의 부분에서나 또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나 당시의 출원 결정은 매우 훌륭한 결정이었다라고 보는데, 이에 이종호 후보자는 특허 수익은 카이스트도 많이 얻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특허 출원 등에 대해 법과 규정을 다 지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잇따라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할 지역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등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전 지사의 차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위원장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 수성을과 경기 분당갑,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관심이 쏠리는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특히 인천 계양을의 경우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이 전 지사의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건데, 당 공관위에서 이 전 지사의 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전 지사 출마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당에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결론이 나면 요청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전 지사 입장에선 연고가 없는 인천 지역 출마에 명분이 부족한 게 고민 지점이지만 당 안팎에서 차출론이 갈수록 힘을 받으면서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인데 그동안 안 위원장은 출마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 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전략공천은 신청 시기와 관계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추가로 지원하실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관리에 맞게 추가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안 위원장의 인수위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출마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기재위는 청문 보고서에서 추 후보자는 정무적 경험과 경제정책 추진 역량을 두루 갖춰 경제부총리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노위도 전체 회의를 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토위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이견이 있어 내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6대 국정 목표 아래 마련된 110개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폐기 등의 약속이 포함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9조 원이라며 강력한 지출 구조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에 맞춰 오늘 국회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국회 박물관 1층에 어린이 맞춤형 전시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 어린이 박물관은 놀이를 통해 함께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흥미롭게 국회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오늘 완료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동안 강력 반발을 해왔는데 결국 막지는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30일에 처리됐고 오늘은 나머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에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의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었는데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는데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통상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오전 10시로 시간을 앞당겼고 10시에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는 반대로 오후 2시로 미뤘습니다. 네네. 사실상 오늘 검수완박 법안 최종 처리를 위해서 당정이 미리 조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합니다. 이 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요.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사개특위 구성 조항이 들어있고 여야 의원총회를 거쳐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 합의는 원천 무효고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이 없어도 의결 종족수가 되기 때문에 추후 법안 처리를 맡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건 심의 표결권 침해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 취지에는 어긋났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안 무효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헌재는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지만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 맡기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헌재는 현재 검수완박 법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데 결과는 검수완박 법안이 적용되는 올해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전국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첫 낙마자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은 자신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는데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은 적이 있어 가족 찬스 의혹이 일었고 성폭력 교수 옹호와 논문 표절 논란, 술집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오늘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송곳 검증에 나선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녀 의대 편입 특혜와 아들 병역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경북대 병원장 재직 당시 공무 출장을 가면서 사적 모임을 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라며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 이틀째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관 예우와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의 2차례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취업 제한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세 후보자의 낙마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세 후보 모두 이미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내일 예정돼 있던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쯤 일정이 다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제 다음 주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낙마자가 나왔고 자진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도 나오고 있죠? 네, 오늘 2명의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먼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민주당의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기재위는 일부 부적격 의견이 있지만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비롯한 직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종합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제 열린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중 2명이 통과했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민주당에서 경과보고 채택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국토위는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 그리고 인사청문회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찬성표 던진 이유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불러온 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이 본회의 표결과 국무회의 공포로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선택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장 중재안에 없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각각 반대와 기권, 표결 불참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입니다. 평소 쓴소리를 마다 않던 조 의원, 당 지도부가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나섰을 때 위헌 소지가 있고 무리한 추진은 역풍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던 조 의원이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야가 어쨌든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고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그건 개개인 조응천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론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를 수밖에 없다. 또 더군다나 당초 원안, 제가 반대했던 원안 그 안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홀가분하지
찬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뭐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한 안을 따르지 않는 건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조응천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도 반대했던 원안보다는 중재안과 수정안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홀가분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접고 찬성표를 던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 여야 대치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찬성이든 반대든 선택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역사의 몫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누락과 후퇴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세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개한 새 정부의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아래 11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해서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이 포함된 이 많은 국정 과제들 중에서 언론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약 중에 빠진 것과 후퇴한 내용인데요. 우선 윤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번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누락이 아니라 미뤄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관으로 삼겠다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위가 이렇게 현 정부 조직 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가부는 당장 폐지 수순을 밟지는 않겠지만 기능 면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수위는 저출생 대응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여가부의 기존 세부 업무를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다른 부처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내용, 바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공약입니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공약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이대남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5년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 누락과 후퇴 대신 포함된 110개 국정과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로 여야 대치 전국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김태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입법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국민의힘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제 공이 헌재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헌재 판단에 낙관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건지 현재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헌재에서의 쟁점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먼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국가기관만 해당되는데 검사나 검찰청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해석은 분분하지만 검사나 검찰청을 국가기관으로 본 사례가 없을 뿐더러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판단하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민영배 의원 사보임 관련해서 헌법에 위배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법의 정신에는 좀 위배될 수 있으나 법 규정 자체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와 같은 추가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에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거나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법안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빠 찬스 의혹 등이 제기돼 온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렛대 삼아서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등의 임명을 막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가요?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렛대 삼아 다른 후보자들을 낙마시킨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검증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온 검증 기준들을 똑같이 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후보자들마다 의혹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걸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런 의혹들이 억울하면 오히려 자료 제출 같은 걸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력과 도덕성이 높은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가 오늘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이제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연금 개혁, 부동산 정상화, 탈원전 폐기, 또 북한 비핵화 과제 등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결국 경제와 안보에 이제 방점이 찍혔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직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당 차원에서 분야별로 철저하게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을 거고요. 분석들이 나와야 정확히 이제 당의 입장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좀 그 내용들을 좀 본 결과는 기존의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 많은 부분 폐기 또는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은 더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든 기준은 결국 국민들에게 좋은 거냐,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방안이 맞느냐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 잘한 점은 잘했다고 하고 또 우려가 있는 점은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약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함께 청문 전국 상황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청문 전국 때문에 많이 네. 바쁘실 텐데 또 네, 이렇게 출연까지 그렇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보건복지위 그 청문회 다녀오신 거죠? 네네. 네네.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청문회 관련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오늘 그 새 정부 내각의 첫 그 후보자 낙마자가 나왔네요. 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 민주당은 또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주장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이제 참여해서 저도 질의도 하고 민주당의 주장도 들어봤는데요. 전 좀 어느 후보를 낙마시키고 어느 후보를 승인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자체가 좀 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저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정책 검증이 필요한 시점인데 너무 이제 그 주변 그 좀 어떻게 보면 민심 공격이랄까 그게 치우쳤고 그 내용들도 팩트보다는 의혹과 설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자녀들도 의과대학 그 편입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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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좀 방역 관련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했죠.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5월 하순쯤 해제 검토를 밝혔었기 때문에 이 정부 발표가 시기상조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약사 출신의 의원님께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2020년 2월부터 오랜 기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떠나서 또 조금 자유로워지는 데 대한 환영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변이가 계속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또 돌발 사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해제에도 또 그 고충을 이해하겠고요. 또 인수위의 신중함에도 또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윤석열 그 캠프 당시 보건의료 참모를 이제 지내셨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제 환자가 많고 또 감염병 2급 지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새 정부의 의료 방역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 정부의 의료 방역 정책은 지난 우리가 벌써 20년 2월부터 올 4월이니까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년 네. 차인데 정부가 상당히 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뭐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좀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도 초기에 듣지 않아서 저희가 또 중국으로부터 그런 유입도 빨리 막지 못했고 마스크 대란도 겪었고 또 여러 고비마다 조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그 추이를 과학적으로 유추하지 못하고 빨리 풀어버려 갖고 도로 또 이것이 확산되는 이런 고통의 기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좀 향후는 정말 전문가들을 대거 좀 영입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의료계 행사에 이제 그 참여하셨었죠. 그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필수 의료 또 지역별 의료 불균형 또 원격 의료 같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어떤 입장으로 하실 네, 건가요? 저희가 팬데믹 코로나를 겪으면서 필수 의료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때로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어떤 그
지역의 민간 시설들도 이러한 그 감염병 사태를 예측해서 그 공공의료 수가를 책정을 해놓으면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응급실이라든지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것이 적용이 되면 중환자실 수용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있으면서도 그런 데서 외면당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는 이런 걸 목도하고 평소에 우리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또 수가를 보상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간호법 제정안이에요. 최근 검소완박 필리버스터 와중에도 보건복지위가 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를 했는데 결국 결론을 못 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이 간호계 오랜 수건인데 현재 어디까지 얼마만큼 논의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 결론이 안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조금 그 간호계 당사자들 및 국민들도 왜 저렇게 느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큰 틀은 잡았습니다. 네. 간호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미 99개에서 시행되고 있고 또 선진국들은 뭐 5, 60년 됐고 하니까 또 지금 여러 가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시대고 또 보건의료의 리더도 수준이 높아지고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돌봄과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지기 때문에 그 간호계 간호 인력들의 그 영역이 조금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법적으로 보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진일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또 3당이 다 노력을 했고요. 또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국회의 어떤 그런 뭐랄까 동료에 의해서 합일점을 찾으려고 세계 단체하고 연일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조만간에 절차를 거쳐서 합일점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수 시대를 맞아서 네. 간호 인력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네. 그런 입장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그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이 이제 여러 개인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발의를 하셨죠? 네, 이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발의한 간호법은 그 간호 인력의 범위에서 조산사와 요양보호사는 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간호 활동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 진료에 필요한 간호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원래 법은 진료의 보조였는데 지난 4월에 저희가 법안 심사에서 그것은 또 여야 합의로 또 간호계에서도 받아들였고 진료의 보조로 그리고 의사의 지도하에 또 처방도 들어가 있었는데 네. 저희 법안에서는 처방이 빠졌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조정을 좀 현실적으로 또 의료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초저출산, 초고령, 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입법 활동, 또 의정 활동의 목표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또 약사 출신이지만 보건의료계 폭넓은 활동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상임감사도 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이슈는 무엇일까? 또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의정활동의 주제는 다 공감하시지만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장수 시대는 좋지만 어떻게 건강 장수를 누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나 정책을 펼쳐야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로 되도록
우리 또 기성세대가 분위기를 해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의 이제 파워 인터뷰는 이제 마칠까 하는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또 코로나 블루와 여러 가지 또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너무 또 모든 정보가 너무 노출돼 있는 데서 오는 과잉 정보 노출.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건강도시법을 통과시켰고요. 또 하나 그 2탄으로 심리사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건 국민정신건강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저는 가장 필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시대에 그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심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오늘은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새 정부 코로나 방역 대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서정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초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분다고 하니까요.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